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남역 인근에 있는 강남 푸른 정신건강의학과 대표원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식채널에 나오게 된 거는 완벽주의자의 조용한 우울이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좋은 심리학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또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알려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책에 부모의 언어 철학이 아이의 자신감을 키운다고 나오던데, 내 아이 자존감을 높게 키우려면 평소 어떤 언어 습관이 필요한가요? 음, 책에 좀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이는 부모의 언어를 모방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부모가 하는 말이나 태도, 행동 같은 것들을 아이는 그대로 답습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대화가 많은 집에서는 아이의 언어 발달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부모가 쓰는 대화의 결에 따라서 아이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많이 영향을 받고요. 먼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언어 습관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거나 잘했을 때 칭찬하는 거는 쉽잖아요. 굉장히 쉬운 일인데 실패하거나 부족한 부분 보일 때조차도 그래도 괜찮다. 잘했다. 네가 성적이 어떻든 네가 실패를 하든 간에 그래도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결과가 아니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계속 칭찬을 받고 잘하고 있다는 응원을 받을 때 이런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좀 배경들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내가 실패하거나 잘 못하더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바로 중요한 자존감의 뿌리가 되는 거죠. 반대로 절대로 피해야 될 언어 습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거죠.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질책하는 말들,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뭐니? 라는 식으로 비교하는 말들이 굉장히 최악의 언어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다음번엔 더 잘할 거야 대신에 이번에 최선을 다한 너의 모습을 참 잘 봤다. 너 최선 다했고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아이에게 좀 전해주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이의 자존감이나 삶에 대한 태도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좀 자존감이 높게 길러진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 패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 아이들은 우선 작은 실패나 실수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좀 많이 보입니다. 시도 자체를 즐기고 또 새로운 일에 과감히 도전하는 모습을 또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진료실에 한 번씩 어린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이 친구들을 보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무래도 단단하고 좀 자존감이 강한 친구들은 낯설어하지가 않고 자기 할 얘기를 다 하고 자기 감정 표현을 충분히 하고 또 얘기를 해나가면서 깨달아가는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은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은 상당히 위축돼 있고 낯선 환경에서 말을 잘 못하고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자존감이 단단한 친구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표출하고 또 위축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좀 오냐오냐 키워지다 보니까 커서 사회생활 문제를 겪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는데, 아이를 키울 때 좀 지양해야 하는 부모의 태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요즘에 아이를 적게 낳는 문화가 좀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문화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먼저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지양해야 될 부모의 태도는 일단 무조건적인 허용들, 또 과잉 보호 같은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최대한 소중한 아이니까 최대한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경계를 지어주고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의 상한선을 좀 만들어주는 것 또한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학교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요즘 노키즈존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런 상한선을 만들어주고 제한을 둔 친구들이 위축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거나 좌절감을 좀 벗어나는 그런 힘들을 좀 더 잘 기르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이가 작은 실패나 좌절도 경험할 수 있도록 실패하거나 경험하면 무조건 가서 다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적절한 범위 밖에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잘 지켜보고 기다려주다가 진짜로 필요할 때만 좀 도움을 주고 그래도 아이가 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부모님의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한테 좀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 말 표현이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어떤 태도가 뭐냐 하면 바로 조건부 사랑입니다.
조건부 사랑. 그러니까 나는 네가 이런 걸 해야지만 사랑을 줄 거야. 너 이렇게 말을 잘 들어야지 예쁜 아이지. 너 이렇게 말을 잘 들어야지만 뭘 사줄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조건부 사랑을 강요하게 되면 그 아이는 나는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맡은 일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수행해야지만 나는 삶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좀 더 원초적으로는 나는 생존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들 좀 하는 것은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비교하는 것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것. 당연한 말이겠지만 옆집 아이랑 비교하고 TV에 나오는 아이와 비교하고 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하니라는 것을 듣는 것은 백해무익이죠. 그런 말을 듣는다고 아이가 막 경쟁심이 높아지고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힘도 약하고 좌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성이 또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크게 좌절하거나 더 힘들어지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스스로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같은 것이 혹시나 우리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은 양육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장님 과거 인터뷰 영상 중에서 가장 이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게 공황장애에 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의심해 봐야 되는 증상 이런 게 있을까요? 현대인들이 좀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정신과 질환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뭐 갑자기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너무너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 하고 가슴이 막 뛴다 하면은 저 혹시 공황장애 아닌가요? 하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가슴이 뛰고 답답한 것만으로 공황장애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공황장애 전 단계로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얼룩말이 아프리카 초원에 서 있는데 저 멀리 사자가 서 있을 때 얼룩말은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때 얼룩말의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과 흡사합니다. 일단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런 신호들을 통해서 빨리빨리 몸을 활성화시켜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 몸을 극대화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 나타나는 우리 몸의 반응과 흡사한 거죠. 다만 안타까운 점은 얼룩말이나 여러 동물들은 실제로 위협의 상대가 앞에 있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인간은 그런 위협의 상대가 없더라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잘못될 거야, 큰일 날 거야, 내일 회사 가서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스트레스 반응이 전체적인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인데, 가슴 답답하고 뭐 가슴 뛰고 그다음에 식은땀 나고 어지럽고 손발 떨리고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공황장애 반응들은 아니고요. 공황장애 반응은 여기서 한 가지가 추가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포감입니다. 내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증상 때문에 쓰러져서 잘못되면 어떡하나라는 공포감이 추가되면서 이 공포감 때문에 지하철 못 타고 버스 못 타고 사람 많은 곳 못 가고 하는 식으로 생활 반경이 좁아지는 것이 바로 공황장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현대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종종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공포감을 과하게 유발하거나 생활에 지장이 많은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게 병원을 먼저 뛰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